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사이렌 제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가는 부분은요. 여러분들 깨알노트 24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심화 파트죠. 원료 생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섬세하게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원료라고 하면 아직 완성된 오즘은 아니에요. 완성이 되기 바로 전 단계에 해당되는 오즘을 우리가 근원원자를 사용해서 이게 오줌요자거든요. 그래서 오줌의 근원 원료 생성에 대한 부분만 오늘은 볼 거야. 나머지는 선생님 오줌 완성본까지는 설명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건 내신 특강에서 선생님이 설명 다 해드렸으니까 이제 내신 특강 들은 학생들은 뭐 다 들었겠지 뭐. 그치? 우리는 이제 원료 생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나는 전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선 내신 특강 들어가셔서 오줌의 생성 과정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고 오셔야 돼요. 이거는 심화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심화 절대 이해 못해요. 뭔 말인지 가시지?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우선은 혈관이 먼저 등장을 하게 될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중심에 심장이 있죠. 그래서 심장이 펌프질을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이 뭐 어딘가에 심장이 이렇게 있겠지? 펌프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는 아이가 있을 거야. 걔가 이제 콩팥 있는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되니? 이제 쭉 다 거친 다음에 결국에 맨 마지막에 심장이 있는 쪽으로 이제 다시 들어가게 될 건데 되니? 자, 심장에서 나왔어. 그럼 우리가 이제 동맥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자, 심장으로 다시 들어가. 그러면 이쪽은 들어가는 아이들이니까 우리가 정맥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온 동맥가 콩팥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우리가 콩팥 동맥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이거 내신 특강에서 다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콩팥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콩팥 정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동맥하고 정맥이라고 하는 이름이 결정되는 그 이름을 결정지어 줄 수 있는 규칙을 선생님이 내신 특강에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래서 동맥, 정맥은 얘들아 우선은 화살표만 문제상에서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외울 필요가 없는 혈관들인 거죠. 그쵸?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학생들은 선생님 내신 특강을 안 들었다는 얘기니까 얼른 듣고 오세요. 자, 그러면 혈액이 이쪽에 흐름이 생겨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어딘가를 거치고 나서 정맥 있는 쪽으로 나가겠다는 얘긴데 결국에는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주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모세혈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콩팥 안에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모세혈관이 뭉쳐 있어. 되니? 이렇게 서로 엉켜 있고 뭉쳐 있다 보니까 이쪽은 혈압이 어떻더라? 좀 높더라. 혈압이 높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내신 특강에서는 사구체라고 공부를 했어요. 사구체. 자, 사구체는요.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구체를 포 감싸주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내신 특강에서 보먼주머니라고 공부를 했었는데 사구체로 들어가는 부분이 보먼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보다 어때? 혈압이 높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큰 혈압을 갖고 있을 것이고 사구체에 있는 부분 큰 혈압 그 다음에 보먼주머니로 들어가는 부분은 상대적인 크기예요. 자, 사구체에 비해서는 보먼주머니는 작은 혈압을 갖게 돼야지 정상적인 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지금 힘이 조금 더 센 거야. 아래쪽에 있는 보먼주머니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었던 혈액이 보먼주머니 있는 쪽으로 꾹꾹꾹꾹 눌려지면서 혈액이 아래쪽으로 여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지금 보먼주머니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미세하게 구멍들이 있어요. 이 구멍을 통과해가지고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은 밑으로 패스. 그 다음에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밑으로 여과되지 못하고 정맥 있는 쪽으로 다시 빠져나가게 될 겁니다. 요거는 내신 특강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시험 문제 100% 출제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다 머릿속에 이미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가? 그래서 그래 여과가 돼서 나오는 아이들은 사이즈가 어떤 아이들? 작은 아이들, 작을 쏘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통과돼서 넘어가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도 갈 수 있지만 큰 아이들도 이쪽으로 넘어간다. 오케이? 작은 아이들은 밑으로 내려가기만. 그쵸?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만. 그 다음에 이제 통과돼서 넘어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물질을 그대로 다 갈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얘들아. 만약에 여기가 큰 혈압이어야 되는데 사구체가 되려 보먼주머니보다 혈압이 압력이 낮다.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위쪽에서 꾹꾹꾹 누르는 힘이 너무 약해진 거야. 그럼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있는 힘이 더 세지게 되면 밑으로 통과돼서 내려온 아이를 우리가 원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원료가 완성이 되는 건데
아래쪽 힘이 더 세버리게 되면 어때요? 여기에서 조여지는 힘이 강하니까 이 밑에서 만들어졌었던 원료가 위로 역류돼서 올라갈 수 있어요. 응? 아래쪽에 힘이 더 세면 사구체에 비해서 보먼 주머니가 힘이 더 세면 역류돼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여기에 있는 구멍들이 헐거워져요. 되니? 헐거워진다라는 얘기는 구멍 사이즈가 본의 아니게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 구멍이 헐거워지죠? 원래 사이즈가 큰 아이들은 아래쪽으로 여과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구멍이 커졌잖아.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아이들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중에는. 되니? 그래서 사이즈가 큰 아이들의 대표적인 아이가 단백질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혈구가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혈구라고 했을 때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뭐 이런 아이들이 있겠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확실하게 색깔을 강하게 띠고 있는 아이가 적혈구예요. 되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적혈구가 밑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야? 피오즘으로 보이는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오줌을 쌌는데 왜 피가 나오지? 아, 나 지금 단백뇨구나. 단백질도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혈구까지 오줌상에서 보여진다라고 하면 단백질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만큼 헐거워졌다는 얘기. 이게 단백뇨라는 거야. 네? 단백뇨라고 하는 아이 자체가 여러분들 내신 그 지필고사의 시험 문제로 나오는 아이는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뤄드리는 부분 다 심화 파트인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이제 내신에서는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사구체가 보먼주머니 있는 부분보다 어떻다? 혈압이 높다. 그래서 꾹꾹꾹 눌러서 이렇게 혈액이 어떻게 돼? 사이즈가 작은 아이들만 여과가 되죠. 그렇죠? 그 아이들을 우리가 원뇨라고 하죠. 요 정도까지가 시험 문제야. 되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문제를 좀 까다롭게 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여과되는 원리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혈압 차에 의해서 여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혈압 차이가 생겨야 되는데 그 혈압이 위쪽이 세고 아래쪽이 약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게 가끔씩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럼 정상적인 오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단백뇨, 오줌뇨자죠? 단백뇨라고 하는 오줌이 생성이 될 수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피오즘 싼다 이렇게 표현했어. 피오즘, 오케이. 단백뇨, 그게 바로 단백뇨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 선생님, 단백뇨는 그러면 왜 생기는 거예요? 왜 혈압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라고 이제 묻는 경우가 있더라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더라.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이에요, 스트레스는. 알겠니? 그래서 그 예전에 선생님이 가르치던 학생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었는데 그 남학생이 수업 다 끝나고 나서 교무실 와가지고 그 얘기를 살짝 하고 가더라고. 자기 작년에, 그러니까 중3 때지, 중3 때 단백뇨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단백뇨라고는 생각 못하고 그냥 피오즘을 쌌대. 그래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나서 그게 단백뇨라는 걸 알았대. 뭐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본인도 신기했는지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걔가 성격이 정말 되게 활달하고 되게 성격이 좋은 남자였거든. 그래가지고 너 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너랑 스트레스는 좀 잘 안 어울린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했었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전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성격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역시 사람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돼. 그래서 성격 참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성격이 좋아 보여도 스트레스를 받긴 받나 봐. 그렇죠. 근데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 뭐였냐면 성적 때문에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았다라고 그 학생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학생이 전교 1등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나는 걔를 보면서 항상 느꼈던 게 전교 1등하는 아이기는 한데 뭔가 욕심이 있어 보이진 않았어. 그래서 쟤는 그냥 기본적으로 머리가 좋은 애인가 보다. 이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뭐 고민을 하는 것도 전혀 선생님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머리가 좀 특출난 애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본인 스스로는 혼자 이제 끙끙 앓면서 고민도 하고 있었고 걱정도 많이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때?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 그랬더니 지금은 어때? 이제 중3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학교 선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는 좋은 고등학교 잘 갔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뭐 계속 전교 1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 나중에 뭐가 돼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내가 봐도 성격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 친구들하고 교우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 남학생이. 그래서 이 단백뇨 얘기할 때마다 나는 그 남학생이 생각이 나. 이름은 생각이 안 나.
그때가 거의 한 10년 전이었었으니까 좀 잘 살고 있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요 원료 생성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 내신 특강에서 다시 보도록 하자고요. 수고하셨어요.